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얼마나 바뀌었을까? 가야고분군 일부. 알고 가야 훨씬 재밌다.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에 오랜만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가야고분군 역시 다른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여행하기에 앞서서 조금만 알고 가시면 더욱 즐겁게 답사하실 수 있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야고분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전 2018년에 가야고분군의 보존 정비에 대한 연구를 총괄해서 진행했었어요. 고대의 고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즐겁게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감님들의 갑질이 도가 지나쳐서 저와 연구원들이 고생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가야고분군에 대한 기사는 한참을 쳐다보지도 않다가 친한 지인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네거티브한 감정은 빼고 담담하게 가야고분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가야고분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야고분은 1세기에서 6세기 중반까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여러 정치체제의 고대 집합체인 가야 연맹의 구성원들이 만든 7개의 묘지로 구성된 연속 유산입니다. 7개의 묘지는 대성동 고분, 마리산 고분, 옥전 고분, 지산동 고분, 송악동 고분,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 교동과 송현동 고분입니다. 지리적 분포, 위치적 특성, 매장 유형, 부장품의 내용을 통해 이 유산은 가맹 정치 조직이 문화적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자율적인 정치적 평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독특한 가야 정치 체제를 증명합니다. 가야 연방은 고대 동아시아의 정치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고 내부적으로 협력하고 주변 국가와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7개 묘지는 한반도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7개 가야 정치체의 최고 지도자들을 위한 매장지입니다. 묘지는 모두 정치체의 중심인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건설된 밀집된 무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의 무덤을 찾고 건설하는 데 대한 공유된 관행을 보여주는 동등하게 기념비적이고 정교한 무덤 클러스터에 분산된 분포는 동일한 문화의 영향하에 사는 동등하게 강력하고 자율적인 여러 정치체가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모든 묘지는 특정 종류의 돌로 둘러싸인 매장실을 특징으로 하며 각각 가야 유형돌로 둘러싸인 매장실 매장과 가야 스타일 도자기로 알려진 독특한 형태의 도자기를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가야 연방의 영토적 경계를 식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두 지표 내에서 개별적인 변형을 여전히 찾을 수 있으므로 각 정치 조직의 경계를 식별하고 정치적 자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수준의 군사력을 반영하는 철제 무기와 가야 연방 내에서 수입 및 교환된 무역 상품과 같은 다른 부장품은 7개 정치 조직이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존재하고 일정 수준의 내부적 평등을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야고분군이 인정받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기준 3번에 해당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야고분은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이웃들과 공존했지만 독특한 연방 정치 체제를 유지했던 독특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인 가야에 대한 예외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유산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에서 발견되는 다양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은 2018년에 개최되었던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가 발표하는 영상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가야고분군은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꾸준히 조사 연구가 되어야 하는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으로서 보존 정비 활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연구에 대한 의견을 담은 발표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고분의 보존 관리를 총체적으로 맡고 계십니다. AMA 문화연구소 소장 신준용 소장님을 모시고 가야고분의 보존 관리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보존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구에 이제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제 과제들,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현장을 다니고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 현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의 보존관리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키워드가 연계와 통합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의 가야부 부분이 박물관과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개 유산이 뭉쳐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선생님들 같이 말씀을 나눠본 결과 박물관에서의 설명되는 설명들과 그다음에 유산에서 보여주는 설명이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각각 개별적으로 7개의 유산들이 설명이 되어 왔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7개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보존 관리의 측면에서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 프로세스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유적과 그 유적 주변에서 가야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유산들, 그러니까 유산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유적들 같은 경우에도 연계가 돼서 같이 설명이 되어야지 그 부분의 설명만으로는 가야 보존군의 정체성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존 관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보존 관리의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생각하는 유네스코에 생각하는 보존 관리의 개념이 유사하지만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지 컬처럴 월드 헤리티지라는 책에서 내용을 발췌해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런 내용들로 좀 보존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보 부분이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각하는 보존 관리라기보다는 여기서 생각하는 보존 관리의 원칙을 좀 준용을 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비 유형의 수립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활용형, 정비형, 그리고 관리형, 보존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존 관리 매뉴얼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참고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현재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운영 지침 중에서 보존 현황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렇게 1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야부는 통합 보존 관리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계획에 있어서는 통합 보존 관리 기관의 설립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추진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추진단에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각 가야 고분군 그리고 박물관에 있는 설명들과 각종 시설들과 관련된 것들을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선행사회들이 국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고요. 유산의 보존 및 관리 계획을 통합보존 관리기관 설립을 축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실행하고 정책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좀 마련해 나가는 것을 좀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유산의 소개와 방문객 프로그램의 운영인데 세계유산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다른 유산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홍보 및 교육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지역문화유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고분군하고 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체험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세계유산적인 측면에서 유적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가야부 부분은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방문객 프로그램도 지금 문화유산 해설사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도 세계유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유산의 보존이라든가 유산의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문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이렇게 4가지를 좀 해봤는데요.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기준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합치는 게 이제 유산구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과 완충 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원칙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립은 4장과 5장, 6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있는 목사들로 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야고분구는 지금 광역자치단체 이제 3곳과 7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일단은 가야고분 유산구역의 완충구역 설정을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현장도 방문하고 이제 선생님들 찾아뵈면서 여러 가지 자문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요. OUV에 따른 유산구역, 완충구역 설정의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원칙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7개 유산에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유산구역은 OUV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OUV 기준에 맞지 않다면 유산구역을 반드시 문화재 지정구역에 맞출 필요는 없으나 문화재 지정구역 벗어나는 범위는 유산 보호를 위해서 사적 지정 범위 확대에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유산구역을 잡은 지역은 사적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문화재 OUV라든가 완전성, 진정성이 제대로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산구역을 현재의 문화재 보호구역 이내로 잡아놓은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완충구역 같은 경우에는 유산구역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포함해야 되며 법적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범위를 따르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또 의견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충구역 내에는 사유지, 건축물이 유산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매입, 이전, 철거, 구제 방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과 경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를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주차장들의 시설은 이제 유산구역보다는 이제 완충구역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세계유산 현장 이행을 위한 운영 규칙을 적용시켜서 가야구구 유산구역의 완충구역의 설정에 원칙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산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야구군의 OUV를 전달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고 완전성이 진정성을 보장되는 구역 그리고 가야구군이 향후 연구 가능성에 직면해서 해당 사항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구역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7군의 유산에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완충구역 같은 경우에는 유산구역의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가야구군의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이용과 개발에 대한 법률 또는 관습상 제약이 보완적으로 행해지는 유산구역의 주변구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야구군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잡아봤습니다. 하겠습니다. 가야구 보존관리 방안에 있어서 이제 공통된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유산 통합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가야구군 7개 시청 유산이 이관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을 제외한 6개 보분구는 전부 다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들에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시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별적인 유산들이 각각의 보분군을 잘 설명해주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지금 7개의 유산들이 함께 가야 되는 측면에서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진행해 나가고 논의해 나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방문 컨셉, 안내판, 호지석 등도 일치시키는 연계성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정도의 내용이 현장에서 설명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야구 공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가야구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가야구 공부를 찾으면 박물관을 먼저
방문해서 박물관에서 유적의 의미 같은 것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유적에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물관에서 봤었던 설명을 현장에 어디서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유산의 공군, 가야국군의 이제 공군들이나 내장 문화재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좀 더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박물관에 있는 설명을 어떻게 하면은 유산의 현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유산이 바로 가야고분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넣어놨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가야고분군이 대부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선동인데요. 대선동이 아니라 고령이죠. 고령 지산동 고분군인데 거기서 이제 찍었습니다. 여기 휴지석이고 이제 뒤에 이제 공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박물관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온 거를 이 유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가져온 것이 한 가지가 이렇게 해서 안내판화 시키는 것입니다. 안내판화를 시켜서 잔존되어 있는 유적이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은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조사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것을 고분군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여기서 출토된 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 현장의 안내판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AR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타주에 있는 해어먼지의 사례입니다. 타주의 해어먼지에 가게 되면은 실제로 해어먼지에는 절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석들이 남아있고 그 위에 아무 건축물도 남아있지가 않아서 실제로 가보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보이는 건 돌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돌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이런 건축물이 현장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게 GPS 방식으로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현장에서 여기 뭐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이런 방식을 이용하게 돼서 고분군에 설명을 시켰다면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유사한의 고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내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전성 및 진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건과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남원을 제외하고 6개의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누구나 가도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아름답게 정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가 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원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이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식물들 식생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보건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몇 분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고요. 고지형 해안선 및 강변에 대한 고지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들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기회라던가 고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안선이 옛날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시기에 언제까지 들어갔고 어느 시기에 어디까지 나갔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 결과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분군을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유적들과의 연계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연구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보존관리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검토들을 하게 됩니다. 법률이나 모니터링, 방문객 시설, 그리고 지속적인 방안, 그다음에 관리 주체, 통합관리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좀 적용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개별 유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검토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해 대성동입니다. 일단은 유산구역의 확대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화재 지정구역에 이제 수능원이 지금 이제 합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산구역 확대로 인한 완충구역을 설정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경관 저해구도 같은 경우에도 경전철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경전철 같은 경우에 그냥 단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유산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 경전철이라는 시설이 만들어진 게 2011년에 운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훨씬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고 세계유산 부재가 진행된 것이 2011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있는 경전철을 다 뜯어버리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이 있고요. 오히려 이 경전철이 대성동 5분군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동식 홍보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하게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이전 같은 것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적 표시와 이제 조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성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명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좀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 유적 표시와 조명 같은 경우에는 7개 유산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로 좀 일체화시키는,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이 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박물관이 완충구역, 지금 유산구역 내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완충구역으로 나가야 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 아리산 보금군입니다. 아리산 보금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근도 역시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속해 있고 주변도 영향곡도 구역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기 북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마가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산의 구역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완충구역 이미 고분군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완전성과 진정 측면에서 좀 이렇게 훼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충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본부군하고 딱 붙어 있는 곳에 함안군청이 있습니다. 함안군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 동네에 있었는데 침수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이제 이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유산을 굉장히 추진하다 보니까 경계구에 딱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함안군청이 먼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야 그 주변 지역에 영향검토 구역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안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고령 지산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선생님들께서 큰 의견을 주시지 않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정비가 되어왔고 현재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가야고분군으로 이제 알고 있고 제가 갔을 때도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의견이 나온 거라면 현재 거기에 있는 펜스라든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고분군과 잘 어울리는 형태 혹은 색깔로 조정을 좀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7개의 유산이 같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합천 옥정보금군입니다. 옥정보금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유산 북쪽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해상변경 허용 기준을 이격이 되면 경계를 설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유산 남쪽 일부 시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포함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역사문화 환경이 보존되고 확대됨으로 해서 완충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예,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의견이 나온 게 지금 부분들이 여기 지금 분포가 현재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쪽이 지금 박물관하고 그 부분 사이가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연못이라던가 거기 뭐 나무 다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세계유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저런 것들을 가야고분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요. 고성 송악동 고분군입니다. 송악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있는 기원리 2호군 같은 경우가 유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뭐 누구나 가보셔도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은 들어가는 길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게 나수로 이렇게 되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어야 실사가 실제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경관을 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좀 조절을 해서 층고를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맞춰줘야 그 뒤에 있는 고분분들이 보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하고 이제 공동공원에 대한 의견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부의 그 산책로가 이렇게 약간 인접해서 붙어 있게 되는데 과연 저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아까처럼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복원이 되어야 된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6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벨트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고성군에서는 지금 이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교동과 송년동 고분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들은 이제 크게는 없으셨는데 일단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영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상에서 저희가 이제 유상구역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유상구역을 왜 이렇게 좁게 잡혀져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 밑에 부분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그러면 그 옆에는 고분이 없냐 그랬더니 옆에도 고분이 있다. 근데 그거의 차이는 무엇이냐? 현재로서는 공유지와 사유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둘다 이제 리발벌의 지역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세계사의 실제 실사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가 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노동리와 두랑리 고분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군 위에 여기 현재 이제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목들이 굉장히 우청하게 우거져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초에 이제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다녀왔는데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현상부에 이제 복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광 안전센터리,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32호군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까이 사진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약간 층단 형태가 좀 보여서 이것들이 원래 형태가 그런 거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동쪽 완충구역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경기부가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잘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리가 필요하고 동의 신당부분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사유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한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달에 사적으로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었고 현재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정비를 진행해 나가면 현재 다른 고분 정비가 이미 완료된 다른 공군분들에 비해서 세계유산의 운영 원칙을 적용한 좋은 사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시는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계유산의 측면에서 관리를 얼마나 잘 해나가고 있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세계유산 현장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모의구의 완전성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 관리 방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가야구 7개 신성유산의 통합관리 조직의 구성이 빨리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 그리고 가야구 7개 신성유산들에 연결할 수 있는 보존관리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구 7개 신성유산을 현장에서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야구 부분이 12월에 문화연체에서 실시하는 우선 등재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